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장기 요양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양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실 예정인 분들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죠. 2023년 4월 5일 바로 어제인데 한겨레 신문에 제가 상당히 관심이 가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목 함께 보시면요. 개업, 폐업 잦은 노인 요양시설 임대 운영 허용 득일까 싫을까? 자, 제목만 보시고도 어떤 내용인지 짐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아직 요양사업 분야에 개념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개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장교양시설을 설립하는 것은 개인이 주체가 돼서 개인 사업체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2008년도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면서 정부에서는 민간에, 즉 개인이 요양원 및 재가 시설들을 설립하는 것을 적극 지지하고 밀어주는 형국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주위에 쉽게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재가 방문요양센터 등을 보실 수가 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인데요. 장교양 서비스의 종류는 시설 서비스와 재가 서비스가 있는데, 시설 서비스의 경우는 요양원과 10인 미만의 소규모 요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노인 공동생활 가정으로 나뉘고, 재가 서비스의 경우는 주간보호센터 혹은 데이케어 센터라고 하죠. 모두 같은 뜻입니다. 이것과 방문요양, 방문간호센터가 대표적입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수익도 많이 발생하는 시설은 어디일까요?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요양원입니다. 작게는 10억 정도의 투자금에서 많게는 50억, 60억 이상으로 많은 투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이 바로 노인요양시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양원 설립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양원 설립 시에 이렇게 많은 투자금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인테리어 비용이나 공사 비용 등도 많이 들어가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비용은 부동산 매입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주간보호센터나 노인공동생활가정 등은 모두 건물을 임차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양원의 경우는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물이나 토지를 본인 소유로 하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현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해볼 기사 내용은 현재의 이런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앞으로 자가 건물이 아니더라도 임대를 통해서 요양원 설립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기사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보건복지부가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토지를 소유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임차해야 가능한 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타인 소유의 사유지나 건물을 임대해도 설치 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방안은 그동안 보험사들이 요양서비스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 오랫동안 정부에 요청해온 사항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입소 노인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는 데다 기존 요양시설 운영자들의 반발 등 파장이 예상이 된다. 자, 이제껏 요양원 설립에 있어서 이런 제한을 둔 것은 입소 노인의 주거 안정과 노인 요양시설의 난립을 막기 위한 일종의 규제 장치를 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요양 분야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앞으로 노인의 폭발적 수요를 예상하고 적극적으로 요양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보험사를 비롯한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반가워할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기사 내용 잠시 더 보시면요. 뜻을 가지고 있는 보험사들의 요양산업 진출의 진입 장벽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노인요양시설 임대 허용은 보험사들의 오랜 요청, 즉 로비 사항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자금력을 갖춘 보험사 등의 대기업이 요양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게 된다면은 서울이나 대도시 인근의 일반 요양원들보다 좀 더 프리미엄의 고품격 요양시설을 내세우면서 어르신들을 모시려고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이나 대도시 인근의 토지나 건물의 가격을 생각해보면 아무리 기업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을 매입해서 설립하는 것은 기관 하나의 설립에 상당히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확장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임대 형식으로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면 부동산 매입 비용에 쓰여야 할 비용을 가지고 더 많은 지점의 프랜차이즈 형식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더 많이 늘려갈 수가 있겠죠. 때문에 자금력이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분명 호재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요양사업 진출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기업의 입장이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노인복지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기사 내용으로 함께 보실게요. 요양시설 임대 허용 방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다. 가장 큰 이유는 임대를 허용하면 사업자가 요양시설을 폐업할 경우 입소 노인들의 주거 불안정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지금도 장기요양기관은 개업과 폐업이 빈번히 이루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은 10인 이상 요양시설의 폐업률은 4.59%에 이른다. 임대가 가능한 10인 미만의 노인 공동생활 가정은 폐업률이 9.11%로 더 높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지난 2019년엔 당초 건축 요건을 갖추고 신고만 하면 요양시설 운영이 가능했지만 이후에 장교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휴 폐업을 반복한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는 지정제로 전환했다. 자, 맞습니다. 최근까지 요양원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행정적 제재를 두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제재들을 좀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 전문가들의 의견은 입소한 어르신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서 노인요양시설 임대 운영을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거죠. 사실 틀린 말은 아닌 것이 임대로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 꼭 대표자 본인의 의지에 따른 폐업 이외에도 다양한 외부적 요인들에 의해서도 시설을 폐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건물주와의 마찰 또는 입장 차이 때문에 견디다 못해서 시설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의 소유주가 요양시설의 대표자라면 이런 외부적 요인들 때문에 시설을 폐업하는 일은 없을 테니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반대 이유로는 가뜩이나 요양시설 운영자의 다수가 개인 사업자인데 임대를 허용하면 기존의 사업자들이 임대로 전환하거나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퇴출이 더 쉬워서 시설이 더욱 난립할 것으로 우려가 된다. 사실상 자영업자인 개인 사업자들의 수익 중심의 경영에 따른 영리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유들로 현재 요양원을 운영하는 분들은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셔야 하는 보호자분들이나 어르신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사실 이렇게 되면 장점은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기업들이 요양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게 되면 분명 돈은 더 내고 좋은 시설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형편에 따라서 좋은 시설에서 지내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가 가능해지다 보니까 서울이나 대도시 주변에 더 많은 요양시설들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무작정 우후죽순으로 요양시설이 난립할 수는 없는 것이 몇 해 전부터 시행되어 온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총량제라는 규칙 때문인데요. 즉, 이 규칙은 해당 지자체의 노인 인구수 대비 시설의 공급을 제한하는 법을 말합니다. 하지만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실제로 요양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인구수 대비 너무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이유야 간단합니다. 서울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요양원은 서울이 아닌 경기도 외곽 지역으로 비교적 부동산 가격이 저렴한 지역들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 시행 규칙이 개정이 된다면은 임대로도 얼마든지 요양원 설립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서울 안에서도 요양원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에 노인 대비 기관의 숫자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정총량제 규제도 전혀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론은 어르신이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장점이 있고 임대로 설립된 요양원에 입소할 경우 주거 불안이 조금 더 가중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렇게 한겨레 기사를 통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바로 이 영상을 만드는 와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기사에 대한 설명문을 발표를 했네요. 자, 이것도 함께 볼게요. 복지부의 설명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진입 등 천만 노인 시대에 대비해서 주거지 근처에서 요양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과 가족의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요양시설 진입 기준 등 여러 정책을 검토 중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노인 인구가 23년 기준 950만 명, 내년에는 1000만 명을 돌파할 거라고 하는데요. 또한 1차 베이비부머의 약 70%가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자택 등 사는 곳에서 거주하는 것을 선호한다라는 조사가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 입소자 보호를 위한 시설의 안정적 운영, 주거지 근처 인프라 확충,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하여 충분한 연구와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서 대책을 검토해 나갈 계획임이라고 하니까요. 결국 한겨레 기사의 내용대로 임차 방식으로 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장기요양 분야에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요양원을 설립하고 싶어도 자가 건물 및 토지가 있어야만 가능했기에 포기했던 분들께는 희소식이 될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기업들이 요양사업에 대거 진출할 가능성도 많아졌습니다. 혹시라도 앞으로 장기요양 사업을 생각 중인 분들이 계시다면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잘 생각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